오늘을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2022년 롯데건설 신입인턴사원 채용 설명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롯데건설 라이브 토크쇼 진행을 맡은 MC 이정우라고 합니다. 저희 롯데건설의 유튜브 오케로케를 구독하신 분들이라면 저를 몇 번 만나보셨을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찾아뵙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롯데건설의 유익한 채용 정보 알려드리고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채용 설명회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참여해주신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께서 소중하고 필요한 정보 꼭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하는 채용 설명회 라이브 토크쇼 간단하게 4가지 파트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롯데건설은 어떤 회사인가? 롯데건설의 채용 담당자께서 직접 롯데건설과 이번 진행하는 채용 전형에 대한 소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죠. 토목, 플랜트, 건축시공, 주택영업, 안전보건, 연구개발의 각 직무별 실무 담당자분들께서 직무별 특징, 롯데건설에 입사할까지의 과정, 준비 방법 등 다양한 입사 꿀팁을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Q&A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매 시간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지막 Q&A 시간에 채용 담당자와 신입사원분께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직무에 관련된 문의는 이번 라이브 토크쇼가 끝나면 메타버스 안에 직무 상담방을 통하여 직접 직무 담당자와 이야기 나누실 수 있기 때문에 채용 전반에 대한 질문 위주로 부탁드리고요. 채팅할 때는 아시죠? 매너 있고 품위 있는 지원자님들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시간 롯데건설과 채용 전형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에는 지원자분들에게 회사 전반과 채용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금 제 옆에 롯데건설 인사부문의 김빛나 대리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팀의 채용 담당 김빛나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분들께 소개해드릴 회사 내용이 아주 알차다고 들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원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채팅방을 통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먼저 우리 빛나 대리님께서 회사 전반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롯데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 창립한 롯데건설은 올해로 63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약 3천여 명의 임직원과 함께 160여 개의 현장을 진행하며 21년도 매출 5조 6천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매년 건설공사 실적증을 종합평가하는 시공능력평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시공능력평가에서 2021년 롯데건설은 상위 7위를 기록하였고요. 이렇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서비스를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여 원칙과 기본, 상생과 나눈 경험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립 이후에 회사가 얼마나 성장해 왔는지 매출 동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2004년에는 2조 7천억 원, 10년 뒤인 2014년에는 4조 4천억 원, 그리고 21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듯 5조 6천억 원을 달성하였고요. 2022년도에는 6조 5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꾸준히 성장하는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믿음직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1959년 롯데건설의 전신인 평화건업사를 법인 전환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경부고속도로, 사우디아라비아 도로공사 수주를 계기로 대형 건설회사로 발돋움하였고요. 우리 롯데그룹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즐거움이 넘치는 롯데월드를 롯데에서 준공을 하였고요. 1999년 국내 업계 최초로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도입하며 롯데건설만의 차별화를 시도하였습니다. 2017년 4월 초고층에 대한 기술력과 진념으로 대한민국 랜드마크를 넘어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건축물이죠. 롯데 월드타워를 준공하였고요.
현재 조단위 프로젝트인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롯데건설의 사업 조직은 토목, 플랜트, 건축, 주택 분야, 그리고 국내 및 해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토목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 및 해외에서 기존의 실적과 강점을 보유한 도로, 철도, 지하철 사업 등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공항, 항만 등 교통물류시설, 매립, 부지 조성, 물환경시설 등 국가 인프라 확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플랜트 사업의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롯데건설은 국내 및 해외에서 석유화학 분야 제품 생산 공장 및 원료 저장시설, 산업 플랜트, 발전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획에서부터 시설물 운영 등 플랜트 사업 밸류체인 전 영역에서 EPC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 사업에서는 롯데 월드타워와 같은 초고층 복합, 유통시설, 업무시설, 교육, 의료, 물류, 체육, 종교시설, 공항, 정말 다양합니다. 네, 이렇게 도시생활 기능을 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고층 실적을 보유한 국내의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시공에만 국한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 롯데건설은 그룹 내 계열사들과 공동으로 사업 개발 및 기획부터 준공, 운영까지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입니다. 1999년 3월 앞서 말씀드렸던 롯데캐슬이라는 브랜드를 서쪽 롯데캐슬 84를 통해 도입을 하였고요. 생활의 품격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수립하며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거상품 브랜드 전개와 도시정비사업, 개발사업 등이 있고요. 상품 기획부터 사업성 분석, 마케팅, 분양, 시공, 사업관리까지 주택 역시 사업 전 단계에 걸쳐 차별화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해외 사업의 경우도 기회도 많지만 리스크도 큰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견실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 기반의 건설공사 수주와 함께 투자개발형 사업의 수행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인접 국가의 진출을 확대하며 세계에 진출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업들을 이끌어가는 롯데건설의 조직 현황입니다. 당사는 토목, 플랜트, 건축, 주택, 해외 등의 본부와 기술연구원, 안전보건 경영실과 같은 다양한 조직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정을 필요로 하는 건설업에서는 굳은 의지, 목표와 열정, 내가 우리 회사의 주인의식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일을 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지난 신입사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처럼 저희 롯데건설 성과인, 도전인, 지력인, 극기인들이 모여서 오늘의 롯데건설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롯데건설의 인재 육성 방안입니다. 롯데건설은 임직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더십 진단, EMBA를 실시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인재 육성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기 위해 전사 여성인재를 대상으로 한 여성인재 포럼을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부별 직무 교육을 통해서 임직원들의 기술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 실무 교육, 글로벌 스쿨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로 길지만 알찬 롯데건설의 소개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건설의 복지는 어떨까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건설회사를 도전하기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건설회사는 근무 환경이 매우 힘들다라는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건설회사는 다니기 힘든 근무 환경을 가진 걸까요? 제가 입사 4년 차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빛나드리님께서 이제 롯데건설의 복지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지제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먼저 자기개발 및 워라밸 지원 제도입니다. 집중 근무제, 그리고 오전에는 본인의 자기 개발이 가능한 유연 근무제도, 임직원들의 야근을 막기 위한 PC 온오프 제도 등 일할 땐 일하고 즐길 땐 즐기기 위한 다양한 근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사 정말 많죠. 백화점, 슈퍼, 마트 이렇게 다양한 그룹사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W카드라던가 매년 144만 원을 주고 있는 복지카드 포인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술사 취득 지원 등 이러한 혜택들이 또 복지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전국의 롯데건설 현장 제가 160여 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현장 근무자들을 위한 숙소 지원, 휴대폰 사용료, 유류세 등 또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당사 복지 제도 중 제일 중요하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일과 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육아휴직 사용률을 리드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남성의 경우는 1개월 육아휴직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겨울철 스키캠프, 여름철 워터파크 등 계절 특색에 맞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은 저희 임직원 사이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또 근로자의 날 창립 기념일 때 아주 저는 좀 개인적으로 쏠쏠하다고 느끼는 선물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무 설계 및 노후 지원입니다. 매년 20에서 30만 원의 임직원 건강검진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한테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망, 암, 실손보험, 네, 보험회사 광고 아닙니다. 저희 롯데건설에서는 본인과 배우자한테까지 모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에는 고충상담 채널과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롯데건설은 입사부터 정년까지 임직원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불편함과 모자람이 없도록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 혜택 외에도 다양한 롯데건설의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 경영환경 최대 이슈로 ESG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롯데건설에서도 단순한 일회성이 아닌 진정한 사회적 기여와 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외계층의 주거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개선하는 꿈과 희망을 주는 러브하우스, 그리고 사랑의 연탄 나눔, 김장 나눔, 샤롯대 봉사당 등의 활동이 있고요. 취약계층 한부모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놀이키트를 제작하고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핑크박스 기부, 빅워크 어플리케이션 활동을 통한 걸음 기부 캠페인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또는 비대면 참여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즐거운 일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임직원들이 참여 가능한 복면 가왕이나 UCC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들을 운영하며 임직원 모두가 즐겁게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있죠. 네, 롯데건설의 복지제도와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건설회사의 복지제도에 대한 이해가 풍족해지셨기를 바라며 이번에는 롯데건설의 채용 전형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입 채용에는 일반 전형, 장교 전형, 장애인 전형, 그리고 인턴 채용에는 일반 전형, 스펙테클 전형 등 정말 다양한 채용 전형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진행하는 채용 전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많이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롯데건설에서는 정말 다양한 채용 전형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전형은 신입사원 일반 전형과 채용 연계형 인턴사원 채용 전형입니다. 토목, 플랜트, 주택, 기계, 전기 등과 같은 기술직과 경영 지원, 주택 영업, 해외 영업과 같은 관리직들을 포함한 17개의 직무를 신입 일반 전형에서 채용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 개발 직종을 채용 연계원 인턴 전형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직무별 필수, 우대 전공이나 자격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에 있는 롯데건설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직무에 대한 특별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스 직무 설명회 존에서 직무 담당자분들에게 직접 여쭤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서 롯데건설 채용 전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저희 지금 현재 서류 접수 중인데요. 채용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롯데건설 신입사원 일반 전형은 서류 전형과 LTEP, 면접 전형, 채용 검진 후 입사로 진행되고 인턴 채용의 경우에는 서류 전형, LTEP, 이때 LTEP은 조직 진단만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전형 이후 인턴 실습을 4주간 진행한 뒤에 입사로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원자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롯데건설의 모든 전형은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세부 전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은 롯데건설의 미션과 비전에 공감하고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선별하는 전형입니다.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롯데건설 홈페이지가 아닌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혹시 내가 어떤 직무가 내 적성에 맞을지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롯데건설은 최대한 다양한 기회를 드리고자 최대 2개 직무까지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고민하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전형에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먼저 23년 2월 졸업생들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안타깝게도 금해 채용은 8월에 입사 가능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3년 졸업 예정이신 분들은 지원이 불가능하십니다. 다만 롯데건설은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이후에도 계속해서 채용을 진행하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에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복수지원 제도 관련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복수지원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분에 해당해서 2개 직무 중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우선순위 직무 1가지를 선정하셔서 진행하시기 때문에 2가지 직무가 모두 합격권이실 경우에는 우선순위로 선택하신 직무가 서류 합격되신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지원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는지 염려가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죠. 하지만 저희 롯데건설은 과거 불합격이나 면접 불참 이력이 현재 면접 결과나 서류 결과에 당락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3번, 4번 지원하셔서 최종 합격까지 하시고 입사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인적성 전형입니다. 롯데의 인적성 전형 LTEP이라고 불리는데요. 조직적합과 직무적합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적합의 경우 가상 업무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응시되는 인적성 전형이기 때문에 다들 처음 접하실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드리고 있고요.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이 안내문을 정독하시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롯데그룹 차원에서 실시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혹시 롯데 타 계열사에서 이 시험을 응시하신 이력이 있으시다면 그 시험의 유효기간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은 지원자의 역량과 가치관, 발전 가능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저희 당사의 면접은 역량 면접, PT 면접, 외국어 면접, 임원 면접으로 구성되고 있고요. 이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량 면접의 경우에는 면접관 2분과 지원자 1분이 2대1로 진행을 하고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가 되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역량 면접의 경우에는 지원자분들의 자기소개서 위주로 진행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PT 면접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직무에 대한 주제를 드리고요. 그 주제에 대한 발표 자료를 작성 후에 발표하시는 전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발표하시는 주제와 직무 관련 전공 질문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전공 관련 지식도 미리 숙지해 놓으셔야겠죠? 네, 이번 PT 면접에는 특히나 저희 MZ 면접관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함께 일하고 싶은 젊은 동료를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MZ 면접관님, 입사 한 5년 정도 되시는 젊은 면접관 분들이 면접에 참여하시니까 더 뜻깊은 채용 전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면접 유형 중에 하나가 이 외국어 면접입니다.
원어민과 1대1로 진행하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가 이 면접을 진행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면접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입니다. 임원 면접은 지원자의 조직 적합성과 인성,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면접으로 임원 면접관 2분과 지원자 2분에서 3분이 진행하는 다대다 면접입니다. 이때 임원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보통은 지원 동기, 인성과 태도 위주로 면접 질문이 진행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면접 전형에도 많이 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롯데건설의 면접 4가지를 하루에 다 진행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사실 많은 취업준비생분들께서 면접을 준비하시는데 매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고 있어요. 저희는 이러한 좀 불편함 그리고 줄여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실시하는 것도 있고 혹시나 내가 역량 면접을 조금 못 봤다라고 생각하실지언정 다른 임원 면접이나 PT 면접으로 충분히 만회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이렇게 4가지 유형의 면접을 하루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건설에서는 직무에 맞는 열정 있는 인재를 뽑고자 모든 면접은 블라인드로 진행이 됩니다. 지원자들의 출신 학교나 전공은 면접관 분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인턴 전형 이번에 또 실시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턴의 경우에는 LTEB은 조직 진단으로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면접 또한 4가지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역량 면접 1가지만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인턴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은 실습 부서 선정 등 OJT 시간을 가지시게 되고요. 4주간의 실습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실습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느끼신 점을 최종 과제로 발표하시는 과정을 통해 신입사원으로 전환이 하시게 됩니다. 인턴 근무지는 연구 직종에 대한 인턴 선발이기 때문에 가로수길에 위치한 기술연구원에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최종 합격 전환율 약 60%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롯데건설의 채용 전반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지원자님 분들의 많은 궁금증이 풀리셨기를 바라고요. 현재 롯데건설 서류 모집 기간 중입니다. 6월 8일까지가 마감이고요. 채 일주일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잊지 마시고 지원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롯데건설 및 채용 전형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약 2분 동안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제일 유명한 분들이죠. 잘 봐, 이게 언니들의 품격이다. 롯데건설의 유튜브 채널 오케로케에 찾아온 수우파 1위 크루, 우먼파워의 완전체, 홀리뱅과 롯데캐슬의 완벽 꿀케미,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Must be Honey J and the ladies. It's another banger. Moving limbs like individual identities. Individual identities. Some be ready, some be hating, but you know you gon' be ready. We ain't got no similarities. Feeling like taking over these parties. Every time we show up on the door, let them know we're here finally. We'll be dancing on the floor like this, no walls, cause we're sitting on top, and you know we won't stop. Our body is a symphony, moving on synchrony, and we got the dignity. Life's a dance, so life's a dance. Just live what you believe. Life's a dance, so life's a dance. And keep my moves pristine. Life's a dance, life's a dance. Life's a dance, life's a dance. Can't deny it's perfect. No, you gotta respect. Every step, just fire. Just fire. Fresh taste of life.
새롭게, 내일을 이롭게 롯데건설 신입사원 채용 설명회 라이브 토크쇼 직무 담당자님들의 꿀팁 전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롯데건설의 토목, 플랜트, 안전직군의 멋있는 실무 담당자분들과 자리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토목사업본부 토목안전팀에서 근무하고는 김민환 측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사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랜트 기계 직무로 입사한 김민지 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대리님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보건경영실 안전보건 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울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각 본부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본인 본부하고 직무 소개 그리고 신입사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분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럼 토목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토목사업본부는 국내외 교통 및 물류시설 건설이나 부지 조성 등 국토개발 및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및 경제성을 분석하는 단계부터 준공 후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단계까지 전 단계에 거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토목 시공 직무는 건설 토목 분야에 필요한 구조, 토지, 환경 분야에 대한 특성을 전공 학습을 통해 습득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시공, 관리, 운영하는 직무입니다. 예,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시게 되면 전국 토목 현장에 배치되어 공사, 공무 업무를 수행하시게 될 예정이며 향후 본사, 회사의 순환보직 제도를 통해 현장과 본사 간의 순환 근무 또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토목 직무가 필드에서 활동하셔야 되는 직무이다 보니 열정과 패기가 넘치시는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내가 이 도로와 다리를 만들었다는 그 성취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 그 성과 창출과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토목 시공이 아무래도 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보니 현장 위치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고 신입사원 또한 지방 현장으로 우선 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현장 특성상 아침 7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관계로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하루 일과를 준비해야 되고 지방이다 보니 사무실 내에 가설 숙소를 제공하여 출퇴근에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한데 대부분 지원하시는 분들이 깔끔한 캐주얼 복장에 시원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시기 바라겠지만 현장에서 직접 측량도 하시면서 파트너사 직원분들하고 같이 현장 시공도 하시면서 현장 관리를 하는 게 저희 주 업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희는 이제 시공 현장에서 값진 땀을 흘리시며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저희 롯데건설 토목과 함께하실 열정과 패기를 가진 신입사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드린 사항 참고하시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저도 항상 잠실에 있는 버스 환승 센터를 이용할 때마다 이 롯데건설에서 시공했다는 이 자부심이 좀 느껴지거든요. 조금은 몸이 힘든 만큼 정말 그만큼의 성취감이 큰 직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플랜트 본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플랜트 본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플랜트 직무는 전공 분야에 따라 기계, 화공, 전기, 건축, 토목 직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후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흔히 알려진 현장 공사, 공무, 설계 업무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진행하는 입찰 및 사업 관리, 공정, 품질, 안전 등 다양한 업무를 현장과 본사, 그리고 국내와 해외를 오가며 수행하게 됩니다. 플랜트 사업 본부는 사업의 입찰 및 수행을 담당하고 있는 화공 플랜트 부문, 발전 그린 에너지 부문부터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링 부문, 공정, 견적, 공사 관리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플랜트 지원 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영업에 특화된 해외 플랜트 영업 부문까지 총 5개 부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입사원 분들은 수습 기간 동안 주로 현장으로 배치되어서 공사관리 감독이나 공무 업무를 직접 경험하셔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됩니다. 이후 정식 부서 배치가 된다면 멘토링을 통한 업무 습득과 본부 자체 교육을 통해 EPC, 설계, 조달, 시공이라는 플랜트의 독특한 사업 구조와 함께 업무 전반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학습 과정을 수료하신 다음에는 본격적인 플랜트 업무를 수행하시게 되는데요.
플랜트 업무는 사업 기획, 입찰부터 설계, 조달, 시공, 시운전, 운영까지 광범위하기 때문에 플랜트 직무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하나의 업무보다는 각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해 보겠다는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플랜트 산업은 국내에서 해외로 점차 영역이 확대되어 주 사업 영역이 이미 해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해외 사업 현장에서 만나게 될 파트너들과 업무를 같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여기까지 플랜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안전보건관리의 한울대리님, 예, 직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안전보건관리 직무는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사업본부의 직무를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대해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 현장 점검,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각 작업 공정에 따른 도면 및 구조 개선서 검토, 또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점검 활동, 1일, 월간, 분기로 나눠지는 이제 회의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한 법정 서류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안전보건 관리 활동의 주체인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본사에서는 CSO 주간의 안전보건 경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경영실은 안전보건 전략 수립, 안전보건 문화 정착, 그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분야의 국내외 정책 및 건설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점검 평가 또는 임직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분들이 입사한 후에는 현장에 배치되어서 전반적인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현장 공정을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위험 요인 안전대책을 숙지하고 공정 흐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교육, 법정 서류 구분, 그다음 작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보건관리자는 관리감독자, 또 파트너사 관리자, 근로자 등 직접적으로 사람을 대면하는 관계를 이뤄나가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화를 또 이끌어내고 또 협의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매우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자에서 이제 안전보건 관련 전공자, 또 법정 안전보건 관리 자격을 필요로 하고요. 해외 현장 사업 규모가 또 확장됨에 따라서 외국어 구사 능력도 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의 직무 소개 정말 감사합니다. 예,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직무별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세 분께 준비되지 않은 질문을 한 가지만 하고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혹시 롯데건설의 입사 후의 모습에 대해서 롯데건설 어떤 회사인 줄 알았는데 어떤 회사더라를 먼저 책임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예. 예, 저희 건설회사 하면 딱딱한 이미지, 수직적 이미지가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막상 회사에 입사해 보니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현장에 근무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힘든 적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선임분들께서 다 수습도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저희 롯데건설은 정말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든든한 친구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한울 대리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입사 전에 생각했던 건설 현장 직원의 이미지는 무뚝뚝하고 또 한 우물만 파는 느낌의 이런 직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입사해 보니까 많은 선임분들이 직무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타 공종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높아서 예상의 모습에 되게 놀랐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직무 분야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기 개발 또는 취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시간을 들여 이제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은 역시 롯데건설 직원분들이라는 생각 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선임분들의 이러한 모습을 좀 본받아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요. 후배분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아가서 우리 롯데건설 직원분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주는 이제 친구 같은 롯데건설, 그리고 전문성과 자기 개발까지 놓치지 않는 롯데건설. 정말 좋습니다. 저도 한울 대리님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지 사원님, 이제 질문을 바꿔가지고
예, 혹시 짧으면 짧지만 길면 긴 이제 회사 생활을 하셨는데 이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아, 네. 제가 우선 아직 입사한 지 1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제일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동기들과 함께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원래 충청도에 있는 현장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이때 서울에 있는 동기들이 충청도까지 직접 선물을 들고 놀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런 게 바로 동기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제가 입사할 때 코로나 시즌이다 보니까 모든 연수를 비대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동기들과 친해지고 회사에 정을 붙일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고민이 무색하게도 비대면 연수로도 동기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기억도 있고요. 이번 여름에도 동기들과 다 같이 상반기 쫑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동기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회사를 좀 더 재밌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역시 함께 같은 목표로 일하고 있는 동기나 이 동료들이야말로 직장 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파트에서는 주택과 연구개발 직무 담당자 세 분을 모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이후에 돌아올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침묵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체험보다 비움, 드러냄보다 절제의 미학을 아는 당신. 이곳에 흐르는 고요함이 낯설지 않은 건 당신의 삶 역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Silent Luxury, Luelle. 네, 롯데건설 채용 설명회 라이브 토크쇼 세 번째 시간에는 롯데건설의 주택사업본부 두 분과 연구개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사업본부 마이크 들고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사업본부 주택사업 1부문의 최성섭 책임입니다. 네, 그리고 대리님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사업본부의 주택안전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김덕진 대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책임님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술연구원 기술연구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경훈 책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주택사업본부 소속인데 아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분 역시 각 본부의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네, 본부하고 직무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님부터. 네. 주택 영업 직무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원자님께서 사업주가 되어서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짓는 사업을 하시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무엇을 짓느냐에 따라서 크게 재건축, 재개발, 개발사업, 복합개발사업, 임대사업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존 토지 소유주들이 시행자가 돼서 사업을 한다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되고, 신도시와 같이 토지를 매입해서 민간 택지를 개발한다면 개발 사업에 해당이 되고, 민간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임대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 사업부서는 아파트를 짓기에 앞서서 이 사업이 수익이 나는지에 대해서 사업성을 검토를 하고, 만약에 사업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입찰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 투자 심의 등을 거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찰 시에 어떤 사업 조건과 설계로 제안을 할지를 준비를 하고 최종적으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수주 이후에는 이제 시행사와 공사를 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착공, 분양식까지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시행사, 설계사, 금융기관 여러 분야의 분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 파트너들과 원활하게 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류하실 수 있는 열린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대내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예상하지 못했었던 장애물을 만나는 때가 많은데요. 이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 있게 일을 해결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사업은 정책과 경제 여건 변화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 부동산 정책이나 법령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파트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된 상품이다 보니 업무를 배워 나가시면서 흥미를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담당한 프로젝트 아파트가 준공된 모습을 볼 때 색다른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주택본부 개발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이 사업의 입찰부터 수주까지 이어지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주를 했으니 시공을 해야겠죠? 김덕진 대리님? 네, 시공 업무라 하면은 직접 필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최전선의 업무를 말합니다. 보통 공사 직무를 생각하시면 되며 신입사원들은 몇 개의 공종이나 동을 담당하며 맡은 공종 및 동을 준공 시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진행률에 맞게 파트너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 업무를 맡을 수도 있는데 공무는 공사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긴 하나 직접 공정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현장의 매출이나 원가, 인허가 등을 위한 대관 업무, 그리고 조합과의 협의, 그리고 민원 업무 등을 주로 하게 됩니다. 우선 시공 업무에 빨리 적응하고 철저한 현장 관리와 공정 관리를 통한 안전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공 관련 지식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시공 지침서나 기타 관련 서적 등을 읽으시면서 업무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품질 및 원가 절감 등을 달성하기 위해 목표를 설정해보고 공정관리를 하면서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 또한 좋습니다. 물론 선배들에게 도움을 청하여 본인이 해보고 싶은 도전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많은 파트너사 관리를 위해 유기적이고 원활한 인간관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혼자 수행하는 업무는 누구든지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 대 사람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항상 소통하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관리도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전체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맡은 공정만 신경 쓰다 보면 연결되어 있는 타 공정과의 간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항상 큰 숲을 보는 근무 태도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숲을 보면서 근무를 해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연구개발의 황경훈 책임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개발 직무는 건설 사업 전반의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사회적 이슈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수소에너지 등의 탄소 중립 사회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연구원 내 소음 진동 솔루션, 에코에너지 TFT를 신설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캐슬의 품질과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험시설인 주거환경실증센터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 직무는 한마디로 연구개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술연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사와 현장 모두를 지원하는 부서로 협업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창의적이며 도전적인 인재가 필요합니다. 수행 업무로는 BIM 연구개발은 레빗, 테클라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물량 산출 및 원가 관리 등의 프로젝트 운영,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건축 연구개발은 OSC, 모듈러 및 철거, 해체, 방폭 등의 특수 해석 및 공법 연구개발과 건축 마감, 건축 계류 등 품질 향상 연구를 수행하며 건축 구조와 관련하여 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마이더스 등을 다룰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연구 개발은 수소의 저장, 이송, 활용 및 탄소 포집과 암모니아 분해 관련 기술 연구를 수행합니다. 각 직무별 연구 과제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다면 보다 쉽게 업무에 적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세 분 다 너무 침착하게 대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럼 세 분께도 제가 깜짝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로 나오신 만큼 우리 회사 자랑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롯데건설, 나는 이런 점이 좋다. 한번 자랑을 해주신다면요? 여러 장점이 있겠지만 먼저 다양한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순환보직 제도가 있어서 여러 직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석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여러 현장,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정말 전문 지식을 갖추고 그런 지식들을 지금 업무에도 잘 활용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그분들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PC가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워라밸을 중시하시는 저희 MZ세대들에게도 회사에서의 성장과 본인의 삶도 함께 챙길 수 있는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워라밸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면 우리 김덕진 대리님도 한 말씀, 우리 회사 어떤 게 좋다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시공직무에 지원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 현장에 발령받고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멘토링 제도, 공법 교육 등의 적응 지원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도 건축공학과를 나왔지만 현장 업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그 짜잘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도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이 잘 답변해 주시고 또 숙식 제공이나 유류비 등 많은 혜택들이 다 제공되니까 현장 근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은 또 질문을 바꿔서 우리 황경훈 책임님께서는 혹시 롯데건설에 입사를 꿈꾸는 우리 신입사원분들께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번 채용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저도 취업 준비와 입사를 하던 시기가 떠오르는데요. 걱정과 기대, 설렘이 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술연구원은 미래 신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연구 인력, 기술 개발에 지원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사를 하시게 되면 기대하셨던 것과 또 이루고자 하셨던 꿈을 충분히 펼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꼭 입사하셔서 후배님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아직 궁금한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초고층 빌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역시 최고는 롯데월드 타워라고 할 수 있지. 초인류 건설 기업
롯데건설 60년 기술의 집약체 롯데월드 타워. 자, 그럼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빌딩들과 함께 초인류 기술을 한번 불러볼까? 부르즈 할리파의 건축 기술 중 최고였던 것은 3일에 1층씩 올리는 기술. 롯데건설은 자동 상승 거푸집을 통해 3일의 1층 건축을 가볍게 실현시켰지. 고강도 콘크리트를 601.7m 위로 쏘아 올렸던 부르즈 할리파. 롯데건설은 그보다 높은 곳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도 확보를 했어. 게다가 롯데월드 타워의 더블데크 엘리베이터는 세계 최장 높이를 30초 만에 운행하기도 하지. 어때? 정말 빠르지? 시작부터 남다른 공법, 롯데건설만의 자부심. 지하 38m 견고한 안반 측면에 더 견고한 안반 보강 작업. 부르즈 할리파도 기초공사가 튼튼했지만 롯데월드 타워는 그 이상의 견고함을 갖췄지. 고강도 콘크리트를 32시간 동안 연속 타설을 한 것은 아직도 큰 기록으로 남아있어. 초고층 건축의 핵심은 내진 설계. 고작 진도 2차이? No! 무려 1024배 강도 차이야. 어떤 기후라도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커튼월. 2만 1000개의 커튼월 중 17,000개의 디자인이 모두 다르다는 건 안 비밀. 남다른 견고함. 역시 롯데건설. 보여? 위급 상황에 대비한 5개의 피난 안전구역. 빌딩 내 모든 인원이 대피하는 시간 단 62분. 시간의 차이가 안전의 차이. 롯데건설에게 고객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무엇보다 견고하게, 어디서나 안전하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초인류 건설기업. 경부 고속도로부터 롯데월드 타워까지 롯데건설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 건설의 자부심, 롯데건설. 네, 롯데건설 라이브 채용 설명회 이제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전 신청 때 받은 질문들과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답변해드리는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한번 채용 담당자님과 신입사원 대표 김민지 사원님을 자리로 모시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먼저 채용 관련된 질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류 전형하실 때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다 읽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저도 참 궁금했어요. 어떤가요? 실제로 다 읽으시나요? 네, 이건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롯데건설에서 서류 지원하시면은 자기소개서 다 하나하나씩 읽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롯데건설의 면접 전형인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위주의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채용 담당자분께서 시간을 할애하셔서 한 분 한 분의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그러면은 혹시 이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가 있거나 하실까요? 사실 모든 분들의 자기소개서는 하나하나 소중하기 때문에 뭐가 딱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몇 가지 또 말씀드리면
깊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 게 이제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명을 잘못 기재하신다거나 보통 땡땡 건설로 많이 끝나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사명 실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복수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시는데 직무를 서로 바꿔서 쓰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정말 안타깝게도 어떻게 구제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지원하기 누르시기 전에 꼭 한번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금 또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는데 채용 소요가 몇 명인지 혹시 참여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네, 사실 채용 소요는 말씀드리기 살짝 어렵습니다. 네. 정확히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롯데건설 지난 1월에도 채용 진행했고 그 작년에도 진행했고 계속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두 자릿수 채용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100에 가까운 두 자릿수라고 조금 가장을 보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채용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의 다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이제 이렇게 채용이 되려면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사실 직무별로 역량이 정말 다양해요. 건축 시공직에 맞는 역량이 있고 관리직에 맞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롯데그룹이나 롯데건설 인재채용 사이트에 가시면 직무별로 설명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께서 해당 직무에 써 있는 역량을 본인한테 짜맞추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오히려 자기소개서가 조금 어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가진 강점이나 역량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 역량과 강점이 그 지원하시고자 하는 직무에 어떻게 맞게 작성을 하실 수 있는지 생각해 주시고 자기소개서 작성해 주시면은 조금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실 수 있나 싶어서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었는데 혹시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이제 롯데건설의 연봉 이거 혹시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저희 신입사원분께서 김민지 사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건 제가 또 최근에 딱 1년이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한 액수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제가 간단하게 여기 듣고 계신 분들한테만 말씀드리면 신입사원의 현장 근무 연봉 계약서 기준 했을 때 자격 면허 수당을 제외하고 5천 후반 정도고요. 여기에 성과급이나 뭐 미사용 연차 수당, 복지 카드 등 이런 복지 관련 금액을 더하면 한 6천 중반 정도? 네, 여기까지만 말 줄이겠습니다. 너무 자세히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 당황스러운데 자 그러면은 이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건설의 면접은 역량 면접, PT 면접, 외국어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지 사원님께서 또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이 질문이랑 잘 맞으실 것 같은데 혹시 면접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으실까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원 면접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코로나 시즌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대면 면접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딱 제가 입사할 때 임원 면접을 대면 면접으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임원 면접이고 건설사니까 막 90도로 인사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임원분들께서 정말 많이 웃어주시고 면접자들을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조금 더 자신 있게 면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진짜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이제 면접이란 게 아찔한 순간인데 잘 헤쳐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러면 이 질문은 또 어떨까요? 이제 다 요즘 신입사원분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내가 이러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는 이러한 매력 어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롯데건설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롯데건설과 제가 지원한 플랜트 산업의 동향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던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공부들이 제가 왜 롯데건설을 다니고 싶은지 아니면 이미 롯데건설인이다 라는 이런 마인드셋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열정이 결국 면접관들께 보여서 제가 뽑히지 않았을까 하고, 실제로 임원 면접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진짜 거의 울먹울먹 거리듯이 정말 열심히 하고 들어온다면 잘할 수 있다 이런 걸 어필을 했기 때문에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임원 면접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역량 면접에 대해서도 뭐 팁 이런 것을 전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역량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학 시절에 다양한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량 면접 시간 때 정말 쉴 새 없이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답을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를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문과여서 기계과 복수 전공으로 플랜트 기계 직무로 입사를 했는데요. 전공이나 뭐 플랜트 관련된 활동 외에도 학생회, 뭐 대외 활동, 작가 등의 다양한 경험이 어찌 보면 저의 약점인 복수 전공을 잘 커버해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플랜트에 계속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플랜트 관련 교육을 수료하기도 했지만요. 이처럼 지원 직무 관련 활동이 있으면 정말 베스트지만 없더라도 충분히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이 있다면 본인이 지원한 직무와 잘 연결해서 내가 정말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잘 어필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다양한 준비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빛을 보시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채용을 지원하시는 또는 면접을 준비하시는 우리 지원자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어떠한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면접에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면접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솔직함인 것 같습니다. 저희 면접에서 특히 본인의 가치관이나 뭐 관련 상황에 대한 가정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이때 거짓말을 하거나 뭐 안 했는데 없던 일을 꾸며내면 결국 마지막엔 자기 페이스에 자기가 말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면접관 분들이 정말 몇백 명의 지원자들을 보시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거짓말을 잘 하더라도 결국엔 티가 나기 마련이고 워낙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짓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어필을 위해서는 거짓말보다는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긴장하더라도 나의 장점을 충분히 잘 보여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지금도 목소리가 떨리는데 제가 면접 때도 거의 오토튠 건 것처럼 목소리가 떨렸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붙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솔직하게 스스로를 잘 표현만 해주신다면 저희 회사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말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면접 때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 자, 다음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이제 저희가 답변 드리기 너무 좋은 것들이 몇 개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읽어드리면, 이제 면접 당일날 분위기와 환경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 면접이라는 게 좀 가장 부담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는 빛나대리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원래 롯데건설의 면접은 대면 면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스톱 면접으로 하루에 4개 전형을 다 보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당일날에 지원자분들 오셔서 집에 가실 때까지 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지원자분들이 편안하게 집처럼 좀 있으실 수 있도록 다과, 음료, 먹을 거, 마실 거, 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좀 구축해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모든 면접 전형이 비대면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면접 분위기와 환경, 집의 분위기와 환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자택에서 비대면 면접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면접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편안한 환경에서 면접을 진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지 사원님께서도 비대면과 대면 면접 모두 다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혹시 어떠셨는지? 우선 비대면이 솔직히 대면보다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또 좀 아까 집이 분위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터디 카페를 빌려서 일부러 좀 잘 나왔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조명까지 이렇게 해서 봤는데, 그래서 비대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페이스로 좀 면접 환경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비대면 같고, 대면 같은 경우에도 도착해서부터 막 선물 뭐 먹을 거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챙겨 이렇게 박스로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안에서는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소한 배려들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나는 말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답변 너무 잘해주셨네요. 저희가 정말 세심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와 같은 경험 소재를 쓰면 이제 비슷한 내용이 있어 표절 여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네, 이것도 제가 답변을 예. 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의 면접에는 표절률을 이제 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AI 기법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표절률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쓰신 자기소개서를 다시 한번 똑같이 지원하신다 하실지언정 본인에 대한 표절률은 전혀 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좀 녹여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올라오는 댓글 중에 이제 여성 인재 관련 질문이 많습니다. 혹시 또 마침 나와 계신 또 두 분이 여성 인재시다 보니까 이제 이 여성 인재분들이 많이 합격하는지, 또 이제 일하시면서 회사 생활은 어떠신지 이런 거 간략하게 뭐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네. 건설회사라고 하면은 여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편견이 정말 많으세요. 하지만 앞서서부터 저희 채용 설명회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롯데는 여성에게 매우 친화적인 기업입니다. 여성 육성을 위해서 여성 인재 포럼도 실시하고 있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여성 인재, 저희는 또 여성 인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여성분들의 입사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건축 시공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현장에 이제 여직원 분들은 거의 뭐 1명 아니면 2명 요 정도이셨다면, 현재는 여자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한 최소 3명, 4명 정도로 그쵸. 정말 2배 이상의 여성 지원자 분들도 많아지시고 근무자 분들도 많아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원님은 이제 생활하시는데 어떠신지? 우선 저는 제가 1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저랑 같이 갔던 동기도 여성 인재였기 때문에 충분히 여성 인재들도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현장에 있는 1년 동안 정말 불편함이 없이 현장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 인재분들이 현장에 가는 걸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이 충분히 여성 인재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시고 지원 충분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표정에서 진심이 우러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되게 뿌듯하네요. 한편으로 되게.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는 이제 나이를 많이 보나요? 뭐 라는 질문이 있는데,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롯데가 나이를 많이 보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또 빛나대리님이 한번 네.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이를 볼 수가 없죠. 보지 않습니다. 롯데는 나이에 따른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고요. 대신 직무에 적합한 인재이신지 그 역량을 판단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민지 사원님
입사하실 때도 30대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동기들도 나이대가 정말 다양해서 최소 연령부터 최고 연령으로 했을 때 아마 8살 차이까지 나기 때문에 나이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충분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은 재밌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롯데건설을 맞나요? 네, 롯데건설을 준비하고 계시는 취업 준비생분들께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하다 보니 좀 1년 반의 취준 생활이 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요. 먼저 취준을 떠올리면 약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힘든 시기이기도 했지만 좀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모든 면접에 임하신다면 면접관 분들도 분명히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채용 설명회를 시청하고 있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들일 거고요. 스스로를 믿고 이번 시즌 힘을 낸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저희 롯데건설에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렇게 시청하신 분이 입사 후에 연락을 주신다면 정말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빛나드림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항상 이제 채용 시즌을 준비하고 이런 행사들을 준비하면은 제가 취업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할 수도 있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했고 이거 꼭 해야 한다라는 취업해야 된다라는 압박감도 정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스스로를 좀 믿고 자신감을 가지신다면 그 모습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그대로 반영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민지사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보다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보다도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고 저희 롯데건설 정말 많이 채용하고 있으니까 입사 지원 꼭 잊지 않고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만큼 정말 유익하고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요일 채용 라이브 토크쇼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직무 상담과 신입사원분들의 면담은 메타버스에서 17시까지 계속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상담에도 꼭 참여하셔서 해결하시길 바라고 채용 관련하여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이용해 주시면 채용 담당자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추후 롯데건설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며 오늘 롯데건설 채용 설명회 라이브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출근이야. 출근이요? 출근이요? 출근의 의미는 당신의 출근길은 어떤가요? 자차로 한 20분 정도 걸려서 아침에는 카풀을 해서 버스를 타고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출근, 일터로 근무하러 나가거나 나옴. 입사한 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딱 2년 됐어요. 6개월 조금 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맑구나. 눈 떠보니 현장이다. 어제 욕먹은 걸 오늘은 먹지 않을까라는 배고프다라는 생각을. 엄마에서 직장인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오늘도 잘해보자. 첫 출근하던 날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이제 폭우도 컸고 이곳에서 건물을 멋있게 올리자. 좀 무섭고 얼떨떨하고 막막하고
설렜어요. 근데 잘 모르다 보니까 첫날에는 양복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장을 입고 딱 오랜만에 힐을 신고 왔는데 회사원 차림으로 깔끔하게 출근을 했지만 유례없는 폭설이 났을 때 불다리에서 넘어진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뛰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와도 나 때는 출근했다. 당신의 출근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심오한 질문이죠.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작은 톱니바퀴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거니까요. 이 세상의 어떤 한 일부분 개선하는데, 가치를 부여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출근길과 퇴근길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 곳이었다가 위성지도에 건물이 생겨있고 하는 걸 보고서 황무지를 목표로 바꾸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시공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인생을 조금 바꿔놓지 않았나. 세상을 바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쁨과 환희로 수놓아진 지난 1959년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면서도 누구보다 담대하게 걸어온 길.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온 덕에 우리의 발자취 하나하나가 역사에 새겨졌고 나아가는 걸음마다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록들을 쌓아왔습니다. 무한한 창의력과 도전 정신의 연속으로 여러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뤄낸 지난 62년의 여정, 그 위대한 여정을 가능하게 한 힘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당신은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당신은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이했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세상을 바꾸는 것도 모두 당신이 내디딘 한 걸음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 내디딘 한 걸음이 내일의 또 다른 한 걸음이자 미래입니다. 조금 뭉클하고요. 굉장히 벅차오르네요. 이렇게 단기간에 초속 성장을 한 건설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변화랑 그 혁신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그 회사에 소속해 있구나. 네, 이런 일하는 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지금 출근하는 지금 이 순간도 롯데건설의 한 역사에 담길 건데 저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이 구성원이 되어 롯데건설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바꿔나갈까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 사귀는 게 목표고요.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가도 좀 가고 제 2세를 만드는. 제가 출산을 하는데 아이가 잘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습니다. 3천만 원 이제 모으는 게 제 집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노후 준비를 좀 할까 생각 중입니다. 진급하고 싶습니다. 승진했으면 좋겠는데?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게 무사고가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치는 게 우선 목표이고요. 출근에 기대가 되는 현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화합할 수 있는 동료애를 가지는 그런 우리 롯데건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롯데건설의 해외 사업이 더욱 번성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건설업 하면 롯데건설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우리 회사는 롯데건설이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또 롯데건설이 앞으로 50년, 100년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그런 건설회사가 될 수 있길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롯데건설이 바꿔갈 미래, 그 미래의 주역은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롯데건설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62년의 여정은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출근에서 시작됐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역사에 남을 빛나는 한 해를 위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시다. 롯데건설 화이팅! 롯데건설 화이팅! 롯데건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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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화이팅! 롯데건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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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롯데건설 화이팅! 화이팅! 롯데건설 화이팅!
지금 2022년 당신의 첫 출근이 시작됩니다.